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태권부인님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2박 3일 가평으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여행 가서도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사수 했습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주말 토 일 다 챙겨 들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태권부인님. 네. 그리고 유기농 비누님이 오늘 지도 앱에서 사전투표소 검색했는데 거리가 좀 되네요. 그래도 본선거일 투표 장소보다는 가까우니 저는 사전투표를 하겠습니다. 오호. 사전투표율은 5월 29일 목요일 그리고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평소에는 금토 주로 이렇게 사전투표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목금입니다. 여러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종남님 햇살이 좋은 상큼한 아침 출근 걱정 없는 여유만만 은퇴자의 시골 아침 풍경입니다. 아 은퇴하셨구나. 네. 뭐 하고 지내세요? 여유만만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한참 심심 혹시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일단 아침은 시선 집중으로 여시는 것 같고 네, 낮에 심심할 땐 또 시선 집중을 다시 보게 하시겠죠? 아 제가 이건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여쭤보는 건데 뭐 하고 지내시는지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도 지금 두 개의 욕망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거든요. 은퇴하고 싶다는 욕망과 은퇴하고 나면 혹시 심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그죠? 저는 약간 일중독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코치하실 게 좀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종남님 일단 이거를 먼저 코치를 해주세요. 지금 제이비는 은퇴할 때다 아니다. 그거부터 명확히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하겠다는데. 뭐 또 그렇죠. 본인이 하겠다면 뭐 말릴 수는 없지만. 과거 그래도 민혜경 씨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네, 뭐라고요? 모르는 척하네. 아니 몰라요, 진짜. 에이 모르는 척하네. 몰라요. 제목을 지금 뭐라고 하셨죠? 가증스럽다. 모르고요. 넘어가요. 네. 라멘조아님이 제이비 은퇴하면 책 준비하시죠? 라고 해주셨네요. 생각보다 은퇴를 말리는 촌철님들의 댓글이 있네요. 문봉철님. 안 보여가지고 눈을 크게 별로 떴어요.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별로. 그러니까. 문봉철님. 네. 제이비 사전에 은퇴란 없다라고 해주셨고 아니에요. 반면에 라디오 헤드님도 제이비 은퇴는 좀 빠른 것 같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훈이님 은퇴하고 놀면 참 좋아요. 임병선님. 그러니까. 그럼 뭐 하고 노시는지 좀 정보 좀 달라니까 그러니까. 임병선님 놀면 노는 대로 재미있습니다. 좀 백수 과로 산다는 말도 있긴 한데. 네 그러네요. 저는 막 안 돼요 은퇴하면 안 돼요 댓글이 막 쏟아질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네. 자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저께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얹었는데 그 뜻을 잘 받아들여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 그런 선거운동,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그러니까 제 눈길이 이제 끌었던 건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는 솔로몬 재판에 나와 있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다. 나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김문수 후보만큼이나 대선 승리를 원한다.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은 이제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엄마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하죠. 이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한 엄마는 죽여라 라고 동의를 하고 한 엄마는 죽이지 마라. 저 사람한테 가라.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탈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윤상현 의원의 전언, 윤상현 의원의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탈당의 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 나를 던져 아이를 구하고자 한 어머니의 마음과 자신을 던져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구하고자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다. 어떤 걸까요? 자,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아이와 어머니, 그 둘은 그 재판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네. 모르지만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았다.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해피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탈당 이후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오순도순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껏 나한테 거리두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판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어미를 밟고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윤석열의 탈당이 대선에 도움이 되려면 김문수 후보는 고륙상쟁을 감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폐륜 논쟁은 격화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불효막심을 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말 고륙상쟁을 감수하려 할까?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말이 다른 겁니다. 솔로몬 재판에 등장하는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싫어서 그냥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똑같은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해피엔딩일지 모르겠지만 당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선 패배라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반윤석열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전 말로 홈런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냈던데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뒤집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까지 대선을 지배했던 건 반윤석열 반내란이었다.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짚으면 됩니다. 윤석열 탈당으로 반윤석열과 반내란이 봄눈 녹듯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냐? 만약에 정말로 이런 거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김문수 후보의 고륙상쟁도 전개할 이유가 없죠. 왜? 탈당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봄눈 녹듯 사라진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밟고 가라는 뜻이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탈당 갖고는 안 되니까 탈당한 사람 이제는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욕해라. 이것까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탈당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반윤석열 반내란 정서가 봄눈 녹듯 순식간에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뭐냐? 국민을 정치인 일거수일투족의 일희일비하는 단순 모질이로 여기거나 12월 3일 이후 또는 2022년 3월 9일 이후의 파란과 파행의 과정을 그냥 윤석열 개인 탓으로 지극히 개인화하는 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윤석열 정서를 조금이라도 무마하고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면 김문수 후보의 고륙상쟁급 돌파, 고륙상쟁급 부정 이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요인이 튀어나왔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요인이 튀어나왔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나는 개몽됐다고 외쳤던 그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 기억하시죠? 하죠. 그저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주장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기도 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더 폭발적인 기세가 되어가자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정도 여론이면 이재명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계몽됐다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밟고 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탈당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의 의지와 목표는 그 변호인에 의해서 희석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자, 김문수 후보가 고륙 상장급 돌파 부정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물었는데 그 일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봤죠. 거기서 내란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재판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란이냐 여부는 현재 재판 중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는 또 자유통일당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통당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놀랍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선 후보는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아무튼 의뢰인은 탈당하고 변호인은 입당 신청을 하고 이건 뭔가 사인 교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인 교환이 안 돼서 나타난 겁니까? 뭡니까?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호날다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 말고 본인 말고 국민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물프레님, 왜 조기 대선이 열렸는지 반성은 안 합니까? 사과는 왜 안 하냐 이런 댓글들이 지금 좀 들어왔고요. 최은희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마의 사랑에 비유하다니 화가 납니다. 방수영님, 솔로몬한테 소송 걸리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네. 아름다운 독도님, 윤석열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이를 반으로 나눠달라고 하던 가짜 엄마 아닙니까? 나라를 두 동강 내려던 사람 아닌가요? 라는 좀 따끔한 촌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평가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4차 공판 출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1층 출입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는 침묵을 했어요. 아주 빠르게 입장을 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글쎄요. 뭐 오늘 특별히 뭐 입장을 밝힐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만약 기자를 앞에 서서 그럼 질문하세요 하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뭘 질문할까요? 거기에 김건희 씨 얘기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이아 목걸이. 오늘도 단독 보도가 몇 개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면서 어제 오전 9시 35분 민주의 문, 이게 이제 민주묘지 입구인데요. 이 입구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수십여 명의 경찰과 경호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등장을 한 건데 시민들이 내란 부역자 광주는 거절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가로막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42분에 안창호 위원장이 시끄러워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면서 이런 말만 남기고 묘역을 떠나버렸습니다. 데이지님이 저 미소는 뭔가요? 소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안창호 위원장이 그 시위를 맞으면서 했던 표정이 저도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여튼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제가 주목한 건 경호 장면인데요. 수십여 명의 경찰과 경호 인력의 보호 속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적진에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관련 단체들이 15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서 안창호 위원장에게 오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자, 그에 대한 응답이 신변 보호 요청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점에서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째, 어떻게든 기념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라는 해석을 한번 먼저 던져봅시다. 하지만 이 해석은 안창호 위원장의 언동을 보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발길을 되돌린 건 불과 7분 만이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비해서는 참으로 그 내보였던 행동이 너무나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뭐였냐면 시끄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언동은 참석 열망과는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 해석은 선전 효과입니다. 광주 시민을 배타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으로 자신을 부당한 정치 공격을 받는 피해자로 부각하기 위한 도발 전술 아니냐. 이런 해석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5.18 관련 단체들도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의 방문은 봉변쇼 현장을 언론에 노출해서 보수층에 구걸하려는 추악한 속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촌철님들은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시네요. 안개님이 하늘에서 안창호님이 통곡할 일입니다. 네. 라고 좀 보내주셨고 퍼니화니님은 옅은 미소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번 초조함 그리고 2번 그래봤자 너희들이 나를 어쩔 건데. 네, 좀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나저나 기념식은 어제 어땠습니까? 이것도 문제였는데요. 자, 어제 기념식은 국가보훈부 주관 행사였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한번 봅시다. 경호처와 경찰이 나서서 모든 출입자에 대해서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했습니다. 행사장 단상 양쪽으로는 무장한 경호처 공격 대응팀을 그리고 5.18 묘역 뒤쪽 산비탈에는 무장 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묵념을 할 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군인을 위해 만들어진 묵념곡으로 배경음악을 대신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평은 5.18 기념재단의 그 입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18의 가해자는 무장한 군인들이었는데 군인을 위한 노래를 들고 무장을 한 요원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기념식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준비한 것이냐라고 되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1세기 독립군님이 진짜 B급 정부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그리고 5.18 단체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념식 무대 좌우에 배치된 무장한 군인이 입은 군복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것과 같았다. 그거를 보는 피해자와 강주 시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못한 건지 정말 생각을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너무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직시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하나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무신경하게 접근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통일교 산하 한 재단 이사장 김모 씨가 경기도 가평 천정궁에서 천공과 만났다고 합니다. 천공? 예, 천공. 자, 천정궁은 통일교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총 제 한 학자씨가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자, 이곳에서 천공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은 김건희 선물용으로 다이아 목걸이 등을 건넨 윤모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과는 다른 재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천공 스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다만 사업이나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고 지인이 사진을 한 장 찍으라고 해서 찍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다일까요? 왜요?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만난 사실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라도 여기에 청탁성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의혹을 제기할 수준은 아직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공이 이 천정궁을 방문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지난해 10월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의혹이 불길처럼 번지던 시점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이른바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는 천공을 초청을 해서 만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는 것도 피해야 할 그 시점에 천공을 불렀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두 갈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통일교 재단에서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명태균 의혹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거나 둘 중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전해드리면 아까 못지않은 드렸던 내용. 다이아 목걸이, 그다음에 샤넬백 전달해달라고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그 뉴스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샤넬백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샤넬 제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선물 꾸러미였다라는 그러니까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어디까지인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얽혀 있는 건지 풀어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천년소금님 등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뭐 통합 종교의 단일화입니까? 반면에 깨알 같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토끼님, 천공은 스님이 아닙니다. 통일교 관계자가 천공 스님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스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꼬집어 주셨고 김창면님 언제쯤이나 무속이 뉴스거리가 안 될까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아직은 수사할 게 많다. 아직은 더 뉴스에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